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를 한번 다뤄본 뒤에 집에 들어와서 원전 관련주 S&T 에너지를 좀 바로 알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에요. 오늘 월요일 새벽인데 사실 저도 좀 피곤하고 좀 자고 싶긴 한데 그래도 빨리 원전 관련주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분주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전에 BHI라고 하는 원전 관련주를 알아봤는데 그것과 사업이 좀 비슷하고요. HRSG 제가 뭐 호로새끼라고 이렇게 재밌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또 경쟁 업체이기도 합니다. S&T 에너지가 최근에 원전 관련주 흐름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 세 가지가 상당히 흐름이 대장주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사업 내용과 BHI와 겹치는 그 경쟁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기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이죠. 3월 14일 기준으로는 33,9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7,011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많진 않죠. 2천만 주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38,400원, 최저가가 8,365원인데 52주 최고가가 3월 6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소폭 조정은 가져가고 있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있는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 S&T 홀딩스가 최대 주주죠. 60.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T 홀딩스는 지주사고요. 그리고 최평규라고 하는 분이 0.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여기 S&T 에너지에는 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 S&T 홀딩스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5.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력 제품에 대해서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이 지분 구조를 보면 최평규 회장님이 S&T 홀딩스의 6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S&T 홀딩스는 지금은 수치가 좀 바뀌었지만 대략 한 60%대 되는 S&T 에너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을 보면 상장한 회사죠. S&T 다이내믹스, S&T 모티브 자, 이렇게 있는데 뭐 방산 그리고 뭐 오토모티브 쪽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 대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S&T 저축은행 뭐 이런 금융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그룹 지분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회사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랭식 열교환기 에어쿨러라고 하는 이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호로새끼, 자, HRSG, 배열회수 보일러죠. 네, 이게 바로 이제 BHI와 좀 겹치는 사업 영역이고요. 그리고 복수기도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기는 증기를 냉각해서 응축수로 물로 변환해주는 이제 보조기기에 해당되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CR이라고 하는 이제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배출을 저감해주는 그런 환경사업이라고 SCR 사업을 네 번째 사업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랭식 열교환기가 81.4%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배열회수 보일러 HRSG. 자, 여기서 16.6%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SCR 쪽에서 약 2% 정도 많진 않지만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복수기 이제 보조기기죠. 네, 증기를 냉각 응축해서 다시 물로 변환해주는 장치 보조기기라고 했었던 이 복수기 이쪽에서 매출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는 아예 매출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주력으로 가져가는 게 공랭식 열교환기 에어쿨러고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배열회수 보일러 HRSG.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S&T 에너지를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기는 하지만 원전 관련주가 엮이는 게 사실 이 복수기 영역이죠.
이 배열해수 보일러는 사실 그 LNG 복합 화력 이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알아보는 S&T 에너지는 사실 걸리는 게 이 복수기밖에 없습니다. 주기기도 아니고 보조기기죠. 근데 여기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 섹터 안에서 봤을 때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록 원전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 석유화학 플랜트, 이 플랜트 사업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사업 쪽으로 같이 좀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배열해수 보일러, HRSG, 호로새끼라고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 1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알아보는 S&T 에너지는 이 에어쿨러 쪽으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배열해수 보일러 쪽이 경쟁 영역이겠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한번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사업 분야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업 분야를 클릭하면 가장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쿨러 사업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에어쿨러, 공랭식 열교환기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어쿨러기 때문에 공랭식 말 그대로 공기로 냉각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공기로 냉각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존의 순행식 열교환 장치, 순행식은 물을 통해서 이 열을 식혀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냉각 방식은 이제 주로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바닷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식이 일어나고 또한 해수 온난화, 바닷물이 이제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석유 매장 지역은 중동이겠죠. 중동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는 바다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용수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행식 방식은 채택이 좀 어렵다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동 같은 지역의 순행식보다는 공랭식 이 에어쿨러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 특별히 이제 사우디 쪽으로 S&T 에너지가 집중을 하고 있고 걸프 지역에 실제로 사우디 공장을 이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공랭식 열교환기를 중동 쪽 시장을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HRSG 배열해수 보일러. 우리가 BHI에서 이 HRSG는 한번 봤습니다.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BHI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이 배열해수 보일러가 이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느냐를 개통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개통도가 나오죠. 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LNG 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죠. 가스 터빈을 돌리면서 1차적인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이 발전기를 통해서 여기가 1번. 자, 1차적으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이 가스 터빈을 통과하면서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이 열, 이거 폐열이라고 합니다. 이 열을 회수해서 다시 여기에 이제 터빈, 스팀 터빈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팀 터빈이 가동이 되면서 다시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 두 번의 발전을 통해서 발전 효율을 약 30% 더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호로새끼라고 얘기했던 HRSG. 자, 이 HRSG, 자, 배열 회수 보일러. 자, 이게 이런 복합 화력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BHI 못지않게 지금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되는 이제 복수기가 나오죠. 이 증기를 이제 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이 복합 화력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알아본 겁니다. 에어쿨러 우리가 알아봤고요. HRSG 좀 전에 알아봤죠. 그리고 콘덴서는 아까 복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CR은 그냥 질소산화물 뭐 이런 배기가스 저감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좀 축약해 보도록 하고 이 에어쿨러와 HRSG 관련해서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랭식 열교환기 에어쿨러와 HRSG 이 두 개의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에어쿨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많은 매출 비중이 수출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HRSG 같은 경우는 현재는 내수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 수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LNG 복합화력 쪽으로는 이 BHI가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개 관련해서 어떤 수주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올해 3월 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S&T 에너지가 사우디에 자회사가 있어요. 보시면 현재 법인이 S&T 걸프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91억 원 규모의 어떤 제품이죠? 에어쿨러죠. 공랭식 열교환기. 이거를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람코의 에어쿨러를 계속 공급해왔다라는 이력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바닷물을 사용하는 기존 순행식 열교환기와 달리 공랭식이죠. 공기를 사용해서 사막 지역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아람코도 중동 지역의 석유 회사죠. 사우디 쪽에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다. 에어쿨러 매출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작년 12월 2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S&T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에어쿨러인데요. 이번엔 미국 공급 계약이네요. 719억 원 규모의 미국 쪽으로 공급 계약이 나왔다. 자, 어딘가 봤더니 미국의 베크텔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 718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에어쿨러를 공급했다라는 이 매출이 작년에 찍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 12월 30일에 현대 엔지니어링 쪽으로, 자, 이번에는 에어쿨러가 아니라 HRSG죠. 440억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어디에 활용되겠습니까? 누차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LNG 복합화력, LNG 복합화력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쪽으로 43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왔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LNG 쪽으로 계속 이 제품이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현대 로템이 나오죠. 현대 로템 쪽과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HRSG를 S&T 에너지가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361억 원 규모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시면 올해 3월 10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 이거 뭘까요? 보시면 LNG 복합화력, 당연히 뭐겠습니까? 네, HRSG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BHI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BHI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 규모는 좀 적어요. S&T 에너지가.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이지만 이따가 우리가 재무 차트를 보면서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출 규모를 한번 BHI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먼저 HRSG만 보는 겁니다. 이게 경쟁 영역이니까, 자, BHI의 HRSG, 이거 BHI입니다. 얘네는 2,590억이 나왔어요. 작년 한 해 2,590억. 상당히 많이 나온 매출이죠. 자, 반면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S&T 에너지의 HRSG 매출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489억이 나왔습니다. 자, 2,500억 대 489억 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BHI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것도 뭐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S&T 에너지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끝부분에 가보시면 이 기타 참고사항에, 자, 여기에 이제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쟁 업체들이, 경쟁 업체는 BHI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저가 수주를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상황에 당사는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선별 수주로 공랭식 열교환기 및 발전 환경 설비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고히 다졌다. 자,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요 경쟁 업체들이 일단은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이제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위해서 일단 몸집 불리게 나서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가 수주를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가 수주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S&T 에너지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선별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주만을 계속 받았던 결과로 이제 공랭식 열교환기 및 발전 환경 설비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고히 다져서 현재는 에어쿨러 영역에 있어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 에너지의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S&T 에너지의 재무인데요.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꾸준히 성장을 하죠. 외형의 성장도 있고 영업이익도 비례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올해, 자, 작년 이제 실적이 나왔죠. 작년은 영업이익이 222억 원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올해 2025년 가이던스가 벌써 나왔어요. 44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이익률이 7% 이제 중후반대에서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68%대로 양호한 수준을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유보율도 마찬가지죠.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BHI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에너지는 영업이익률 10%대가 나오고 있고요. BHI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매출이 뭐 4천억 원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3,774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2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8%죠. 증가한 수치지만 조금 떨어집니다. 아까 이제 10%가량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우리가 BHI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3,700억 원이 220억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 자, S&T에너지 한번 볼까요? 2,900억 원만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업이익 222억 원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은 더 높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3,700억을 팔아도 220억밖에 남기지 못하지만 S&T에너지는 290억만 팔아도 같은 금액 220억을 남긴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양호하잖아요.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품목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교되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아까 사업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원전 관련주로 봤을 때는 BHI가 조금 더 성향이 강하죠. 거기에 이제 집중적인 사업이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 S&T에너지도 이제 보면 이 원전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냉식 쪽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중동 쪽으로 또 진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 시장이 이쪽에서 또 뭔가 다각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냉식 열교환기, 에어쿨러랑 이제 배열해소 보일러, HRSG 쪽으로 많은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고 높은 좀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인데 복수기 쪽에서는 아직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원전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한울 3, 4, 5기 쪽에 입찰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수기 쪽 매출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사업보고서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복수기의 경우 신한울 3, 4, 5기 쪽에 이제 입찰 추진 중이다. 여기서 매출이 나오면 기존에 나오고 있지 않은 매출이 추가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시장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S&T에너지의 차트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되는 건 아무래도 에어쿨러겠죠. 에어쿨러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적지 않은 매출이 이 HRSG 배열해소 보일러 쪽으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도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 여력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마지막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복수기는 원전 쪽에 들어가는 보조기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신한울 3, 4, 5기 쪽 매출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높은 밸류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NG 복합화력 이거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강관 그리고 피팅 밸브 조선 사업뿐만이 아니라 계속 수혜를 좀 잇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또 배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국 차트인데 지금 미국 차트 보시면 지금 보는 차트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15.68% 장중 상승하고 15%로 이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강한 모습으로 이제 금요일에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주가가 급락할 일은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흐름이고 미국 산업, 유럽 산업에 있어서 원전 시장은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등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요. 오클로도 마찬가지죠. 오클로도 떨어지는 조정을 가져갔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 15.74%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S&T에너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BHI도 지금 고점에서 옆으로 가는 조정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게 막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흐르는 모습이기보다는 옆으로 조정을 가져가면서 미국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원전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이죠. 사실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접근하시기가 좀 S&T에너지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1선이 파란색 선입니다. 요 21선을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거기가 저는 강력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원전 섹터는요 언제든 기회를 주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을 때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매수를 접근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BHI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7%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종목들이 밑에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죠.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고점에 있다라고 조금 올라가고 저점에 있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대장주 위주로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뭐 2, 3등주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 에너지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원전 관련주는 이제 돌아오는 주 이번 주에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강관 관련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세아제강, 그리고 뭐 넥스틸, 휴스틸, 신스틸 다양하게 있죠. 동양철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다 알아보지는 않겠고요. 뭐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가졌으면 하는 그런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아마 한두 개 정도만 더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이 되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 시작한 한 주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